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화성군 청소년 수련원에서 불이 나 잠자던 유치원생 등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먼저 김현석 기자입니다. 1층 건물 위에 올려지어진 52개의 컨테이너 위로 마치 성냥갑에 불이 붙은 듯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이 난 경기도 화성군 백미리의 청소년 수련원에는 지난밤 496명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투숙했습니다. 불은 서울 문정동에서 온 소망 유치원생 19명이자던 301호에서 시작됐습니다. 2개뿐인 비상계단과 복도는 500여 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한꺼번에 뒤엉켜 대피하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나무벽과 스티로폼 천정에서 나온 연기로 한치 앞을 볼 수 없었고 전기도 끊겼습니다.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컨테이너 10여 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301호에서 잠자던 소망 유치원생 19명 등 2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소방대와 경찰은 무너진 건물 잔해를 뒤지며 인명 구조 작업을 펼쳤지만 사망자와 부상자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불은 아이들이 잠든 새벽 1시 반쯤에 일어나서 피해가 더 컸고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건물 전체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홍기백 기자가 불이 나서부터 진화까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물놀이, 기차놀이 등을 하며 뛰어노느라 피곤했던 아이들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새벽 1시 30분 3층 301호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어 화마가 덮친 사실을 몰랐습니다. 순식간에 번진 불길과 매캐한 연기가 침실로 밀려들어서야 아이들은 잠에서 깨어나 허둥지둥 정신없이 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서도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11분 소방대 본진이 좁은 산길을 겨우 뚫고 수련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불길은 2층과 3층 건물 전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소방대가 겨우 불길이 번지는 걸 막았지만 할만한 것은 모두 타버린 뒤였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생존자들을 찾기 위해 소방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새벽 4시 25분 마지막 잔불이 꺼지면서 아비 귀환의 현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3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간 잔인했던 4시간은 비명 속에 흘러갔습니다. MBC 뉴스 홍기백입니다. 잠을 자던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보지도 못한 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뛰어나갈 비상구도 비좁았고 어린이들을 이끌어줄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인명피해가 집중된 곳은 수련원 3층 맨 끝방입니다. 301호에서 잠자던 유치원생 18명이 모두 숨졌고 306호에선 3명, 303호와 201호에선 각각 1명씩 숨졌습니다. 교사들이 불을 피해 건물 왼쪽 방에 있던 어린이들부터 구조하는 바람에 미처 오른쪽 방까지는 구조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50m 길이의 이 건물에는 중앙쯤에 있어야 할 비상 계단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불에 놀란 어린이들이 멀리 보이는 반대편 비상 계단까지 서로 엉켜 뛰어가면서 사상자가 늘어났습니다. 또 당시에 인솔교사도 없어 수백 명의 어린이들은 공포 속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4명을 끌어안았는데 그런 나무 장작이 없어요. 애들이 움직이질 않더라고 놀래가지고. 그냥 울기만 하지 빳뻣해요. 화염에 놀란 어린 가슴을 진정시켜줄 어른 없이 500여 명이 비좁은 통로로 한꺼번에 탈출하기에는 애초부터 불가능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아이들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떨어져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필국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이 자던 방이 화염에 휩싸였을 때 선생님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저기 먹다 남은 술병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모두 잠든 시각, 여기서는 일부 교사들이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 불이 나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301호에는 지도교사가 없었고 다른 방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이 수련회에 참가했던 한 유치원 원장은 수련원 측에서 아이들이 잠든 다음 선생님들에게 의례적으로 회식 자리를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련원 측에서는 회식을 추진한 적은 없고 불이 난 시간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비명 속에 숨져가며 불덩이 속에서 선생님을 찾았지만 그들을 지켜줄 교사들은 아이들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사람도 그랬지만 시설도 무방비였습니다. 소방전에는 물이 없었고 소화기는 작동도 되지 않았습니다. 김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불이 난 C랜드 청소년 수련원은 소화기 20대와 화재 비상경보 설비 등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소화기 안은 이렇게 텅텅 비어있고 분사 노즐 안에는 거미줄까지 쳐져 있습니다. 게다가 모두 제조한 지 10년이나 지난 장비였습니다. 건물 1층에 비상벨이 있었지만
화재로 배선이 모두 타버려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전에 물이 없어 다급한 교사들은 수영장까지 달려가 대야에 물을 떠와야 했습니다. 비상계단이 건물 양옆에 있었지만 2, 3층 복도가 내려앉는 바람에 탈출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뒤늦은 후에는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이렇게 소방시설이 엉망인데다가 소방차의 출동도 늦었습니다. 신고가 늦었다 아니다 이런 논란도 있지만 수련원으로 가는 길은 비좁았고 소방서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용마 기자입니다. 소방차가 처음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신고 전화 이후 20분 만인 새벽 2시쯤. 그나마 서신 파견소에 배치돼 있던 소방차 한 대가 와서 불과 3분 만에 물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연이어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본격적인 진압 차량이 도착한 것은 신고를 받은 지 무려 1시간이나 지나서였습니다. 하지만 진화가 늦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바닷가에 인접한 수련원이 소방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파견소에는 소방차가 한 대씩밖에 없고 진화 장비가 있는 남양파출소와 오산소방서는 각각 30km와 7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수련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비좁습니다. 이 바람에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물탱크차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유원지를 가로질러 비포장 우회도로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마입니다. 오늘 불은 누전 때문이라는 추정도 있고 모기향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수련원의 컨테이너 가건물 구조 때문에 피해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효동 기자입니다. 소방서 측은 건물의 취약한 구조와 아이들이 화재를 느끼지 못한 점으로 미뤄 누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방 안에 피어놓은 모기향에서 불길이 치솟았다고 추정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열악한 건물 구조가 피해를 증폭시켰습니다. 들어가서 밑에 들어가서 작업하면 안 돼? 다 내려버려.
근데 민규 아까도 안 했나? 아까 했잖아. 11시쯤. 어제 화재는 모기향에서 처음 불이 번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범수 기자입니다. 당초 이번 화재의 원인은 전기 누전과 모기향 발화 가능성 두 가지로 압축됐습니다. 전기 누전이나 또는 거기에 그 모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기향을 피는 두 가지로 요인으로. 그러나 전기 누전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소망 유치원생들이 자고 있던 301호입니다. 경찰은 문 입구에 있었던 모기향이 화재의 1차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301호 바닥에 피워져 있던 모기향이 바로 옆 옷가지에 옮겨 붙었고 이 불이 다시 벽체 스티로폼 속에 내장돼 있던 전기 배선에 옮겨 붙어 전기 합선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불이 커지기 직전에 일어난 정전 사고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301호 출입문은 닫혀 있었기 때문에 작은 불꽃과 연기만을 내며 타고 있던 불은 어린이들을 서서히 질식시켰습니다. 이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꽃을 본 어른들이 밖에서 문을 열자마자 바깥 공기가 안으로 갑자기 들어가 불이 크게 번졌다는 설명입니다. 불이 난 시랜드 수련원은 건축에서부터 시설 관리에 이르기까지 비리와 허점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수련원장과 소망유치원장 등 6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시랜드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수련원장과 소망유치원장 등 모두 6명에 대해서 오늘 밤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과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먼저 수련원장 박재천 씨입니다. 박 씨는 철골로 건물을 짓겠다고 해 허가를 받은 뒤 컨테이너로 불법 건축했으며 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리를 맡았던 강흥수 씨와 서양원 씨 등은 이 같은 박 씨의 비리 사실을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문정동 소망유치원의 천경자 원장과 교사 신지연 씨는 원생들과 함께 잠을 자야 하는데도 다른 방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또 건축물 허가와 수련원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화성군청 건축가와 사회복지과 직원들을 불러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소망의 집 어린이 18명이 한꺼번에 참변을 당했던 301호실이 불이 났을 당시 밖에서 문이 잠겨 있었다는 일부 진술을 확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성경찰서에서 MBC 뉴스 정상원입니다. 시랜드 수련원은 애초에 숙소로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또 수련원 측은 한 번도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문호철 기자입니다. 시랜드 수련원 건물은 불법과 허점 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이 수련원 건물은 이곳이 양어장에서 수영장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탈의실이나 양호실로 쓰도록 허가가 났지만 숙소로 무단 사용돼 왔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건물은 일반 건축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컨테이너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화성군청의 건축물 대장에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버젓이 기록돼 있습니다. 단 뭐냐면은 컨테이너를 썼다는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컨테이너 자체는 건축물을 인정을 할 수가 없죠. 수련원은 또 지난 2년간 한전 측으로부터 3차례나 전기시설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고장난 누전 차단기를 방치하고 접지 상태가 나쁘다는 이유였지만 수련원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C동은 지어진 이래 전기 안전 점검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건축인지 진짜 몰랐지. 건축법상 92년부터는 그 사용 승인할 때 공무원이 못 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지역 주민과 수련원의 이해가 충돌한 것도 참사를 부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주민의 사유지와 해송림을 보호하기 위해 수련원 입구 도로에 철조망을 치는 바람에 소방차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번 참사는 허점과 불법이 자초한 예고된 인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문호천입니다. 이렇게 공무원에 대한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법대로 처리했을 뿐이라고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박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장 큰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은 화성군청입니다. 양어장에서 청소년 수련원으로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철골 구조물로 둔갑하는 과정을 허가해준 관청이기 때문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설계도하고 똑같이 줬으니까 사용검사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바로 처리해 주는 소리. 그러나 수사당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설계사무사, 건축주, 공무원 이것이 전부 야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공무원하고 유착관계든지 그다음에 불법관 이런 걸 지금 알아보고 있으니까. 군청 고위층에 대한 거액의 로비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문도 하나의 그 범죄 단서는 되긴 참고를 하려고 해요. 화성군청은 특히 C랜드에 누전 차단기가 없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고도 서면 조치로만 일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성군청에 보고를 했어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 조치가 안 된 거죠. 오산소방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숙박하는 시설에 단 2개의 비상계단밖에 없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협소한 비포장 진입로가 소방 도로로는 부적절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치를 하셨습니까? 조치 요구는 거기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죠?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주민들 측에서 그걸 갖다 법규에 없는 것 갖다가 무엇 때문에 시정 보완을 하려는지 무엇 때문에 고치라고 반발을 했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은 답변 잘하고.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셈입니다.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오늘 참사 현장을 둘러본 유족들은 교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당시 상황 중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많다고 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김필국 기자입니다. 18명의 어린이가 숨진 301호는 비상계단 바로 옆에 있는 방입니다. 301호 바로 앞방은 314호실, 소망 유치 현장은 화재 당시 이곳 314호실에 8명의 어른들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른들 앞방에 있던 301호 아이들은 숨졌을 리가 없다는 것이 유족들의 갖는 의문입니다. 최고 가까운데 문만 열어주면 애들 열어서 술을 타는데 비상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 구조 활동을 벌였다는 일부의 증언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출입구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방은 놔두고 멀리 있는 방부터 구조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유족들은 말합니다. 따라서 비상계단 출입문이 닫혀 있었거나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유족들은 일부 교사들이 숙소를 떠나 다른 곳에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허위 진술을 하는 게 아니냐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C랜드 화재를 수사 중인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오늘 김일수 화성군수를 소환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오늘 밤 안에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조금 전인 8시에 수사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소환한 김일수 군수를 상대로 C랜드 인허가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는지 또 그 대가를 건네받았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군수는 자신의 혐의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년 전 당시 무허가로 운영되던 C랜드를 김 군수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지시했다는 사회복지과장 강호정 씨의 진술에 따라 이 같은 지시를 한 배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김 군수가 지난 97년 6월 보건직인 강 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낸 발령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만 임명될 수 있도록 돼 있던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보건직도 임명될 수 있도록 강 과장 임명 직전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김 군수가 무허가로 영업 중이던 C랜드를 편법으로 봐주기 위해 측근인 강 과장을 주무과로 특혜 발령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빠른 시간 내에 당시 부녀복지계장 이장덕 씨와 강호정 과장을 불러 김 군수와의 대질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C랜드 허가에 중간 결재를 해준 당시 부군수 이모 씨를 오늘 오후 소환해 김 군수가 C랜드 허가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캐고 있습니다. 한편 이균희 건설 과장 등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화성군청 공무원 5명은 조금 전인 9시쯤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이 집행됐습니다. 지금 세 번째 소환되시는 건데 어떻게 생각 어떻습니까? 잠깐만 서계서 말씀할 수가 있으시죠? 저는 유족 여러분에게 책임자로서 도의적으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혐의가 추가 적용되는 건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있는지 몰라도 나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조사해보면 제가 알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다 조사해보면서 보도해보시면서 다 내용 뭐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도덕적으로는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2번, 3번 했어도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경찰이 제일 궁금하게 생긴 게 박재천과의 관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먼저 틀림없습니다. 그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하고. 그 강호정 과장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전혀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전혀. 여기 직접 오시는 건 뭐예요? 원래 저 경찰이 가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뭐 몸이 좀 괜찮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서 예. 와달라고 얘기가 계셨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사고 이후에 뭐 계속 밤잠 못 자고 일 보기 위해서 밥도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데 지금 지병이 이제 당이 엄청 올라가가지고 근데 영양 주사를 맞고 이제 여기서 오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시간을 늦춰달라고 그랬는데 그 시간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쓰러져도 여기서 쓰러지겠다고 오겠다고 했어요. 오늘 처음 드신 거죠 그러면? 아니 어저께서 그랬습니다.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 편하세요 움직이시는? 아니 어지럽고 그렇죠.